인스타그램 하다가 뭘 봤는데 잇몸에 좋은 유산균이 잇몸을 아예 낫게도 해준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중장년층이 되면 치아보다는 사실 잇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뭐 잇몸에 좋다는 유산균, 연어주사 이런 광고 보시면 약이나 주사 한 번으로 잇몸이 좋아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런 광고들이 거의 대부분 과장에 가깝다는 게 이제 정답이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차례대로 설명드릴 유산균, 그 다음에 PDRN, 엠도게인이라는 물질은 나름 이론적인 근거와 임상적인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은 된 편이에요. 물론 이제 마법처럼 잇몸이 다시 자라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잇몸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찍 잇몸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잇몸이 내려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노화예요, 노화.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치주염 때문이에요. 잇몸뼈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잇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세균 때문인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칫솔질,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세균 덩어리들을 기계적으로 제거해주는 행위예요. 세균이 잇몸 피부 조직에만 염증을 일으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염증이 잇몸뼈에 생겼을 때예요. 잇몸뼈는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파괴되고 흡수돼서 잇몸뼈가 주저앉게 되는데 잇몸도 그에 맞춰서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잇몸뼈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이제 무서운 건데요. 요즘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입속은 완전히 세균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적당하게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안에 뭔가 병이 생긴다는 거는 이러한 이제 세균들 중에서 유해한 세균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조절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입안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산균이라는 거는 일종의 입속 건강에 유익한 세균을 외부에서 이제 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균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유익한 세균이 구강 내에 자리를 잡아서 유해한 세균들을 억제해주고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이거를 이제 메커니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고요. 특히 뭐 입냄새 제거라든지 뭐 잇몸 염증의 전반적인 개선 같은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치주염의 원인은 세균이니까 유해한 세균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복용했다고 해서 파괴된 잇몸뼈가 다시 재생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 잇몸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당장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잇몸이 올라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PDRN은 요즘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주사잖아요. 연어주사라고 해서 리쥬란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PDRN은 어떤 건가요? PDRN은 이제 요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피부과나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치과 영역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PDRN은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인간의 DNA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PDRN은 항염증 작용이랑 혈관 형성 작용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돼 있어요. 그런데 이 PDRN이 아무리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들, 즉 치석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PDRN으로 뭐 재생을 하건 항염증을 하거든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주사도 한 번에 10만 원 내외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3-4번 이상 맞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좀 있는 편이고요. 마치 PDRN 주사를 맞으면 망가진 잇몸이 마법처럼 되살아난다든가 흔들리던 치아가 건강해진다든가 하는 내용은 꽤 과장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엔도게인이라는 재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잇몸 재생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엠도게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재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 돼지의 폐하가 되기 전 단계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엄청난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이 제품 자체가 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냥 주사하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파괴된 잇몸뼈에 저희가 주입하는 걸로 그렇게 사용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뼈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뼈가 이렇게 평평하게 녹아있으면 소용이 없고 그릇이나 주머니처럼 이렇게 녹아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치아가 많이 흔들거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치아에서는 약재가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제품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있는 정도지만 꼭 마치 마법의 약처럼 잇몸이 재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엠도게인은 저희가 논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잇몸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셋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잇몸 재생에 효과를 크게 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려간 잇몸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있긴 한데 이게 먹거나 바르는 방식은 아니고 부족한 잇몸 조직을 물리적으로 보강하는 치료가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잇몸 이식술인데요. 보통 입천장 쪽에서 건강한 잇몸 조직을 채취해서 잇몸 부족한 부위에 옮겨 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피부 조직만 저희가 이식을 하는 거고 파괴된 잇몸뼈가 재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잇몸뼈가 내려가면 결국 잇몸도 따라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부위에 저희가 잇몸을 이식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리자면 내려간 잇몸이 너무 보기 싫은 부분이라면 잇몸 수술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속적으로 치주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제 정확하고 지속적인 칫솔질 그리고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유산균, 연어주사, PDRN, 엠도게인 같은 보조제들에 너무 의존하면서 이런 원인 제거에 소홀하다면 사실 100번 주사를 맞아도 망가진 잇몸뼈가 다시 되살아나지는 않을 겁니다.